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했을 때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압류금지 금액도 인상됩니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단축이 되고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4가지 사항,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 대한 가구원의 구성, 그리고 얼마나 벌었는지 총 급여액,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저소득 근로자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이나 기준이 있는데요. 이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증장애 직계존속의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사항입니다. 지금은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헛벌이 가구의 범위 중에는요.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여기에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이면서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에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헛벌이 가구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아온 분들 중에서 헛벌이 가구일 경우에 이제는 직계존속까지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원칙은 거주자가 과세관청, 국세청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무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거주자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대로 두는데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에 과세관청에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청이 누락된 분들,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깜빡하셨거나 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 촘촘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주위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지만요, 신청 자체도 모르고 또는 신청할 방법이 없어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국세청,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서 거주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결정이 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20일에서 15일로 5일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5일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을 때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었을 때는요, 이것을 충당하고 환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 기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요. 이 기준 금액 자체를 상향시켰습니다.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185만 원으로 35만 원 상향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가 국세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 금지 기준 금액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4가지 제도 개선 사항,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 신청, 그리고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지급기한도 단축이 되었고, 중증장애인의 혹벌이 가구의 범위도 자녀에서 자녀 및 직계존속 이렇게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확대가 되었다 하는 4가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개선이 되고 변경된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셔서요,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